예, 서울은평가 박주민입니다. 총장님, 네. 지금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 기소가 초일기입니다. 예. 아무래도 뭐 구속기간이 있으니까 얼마 안 남은 시일 내에 기소를 하겠죠. 근데 지금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3개 형사부가 있고, 지금 시행되고 있는 배당에 관련된 예규에 따르면 7개 부에 배당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 7개 부 중에 5개 부의 부장판사가 피의자로 수사를 받았거나 피해자로서 법원행정처의 조사를 받은 사람입니다. 자, 이 경우에 이 5개 부의 사건이 만약에 배당이 된다면 괜찮을까요? 법원 내 업무 분장에 관해서 제가 아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업무 분장 적절하지 시스템에 대한 않은 것 말씀이 같습니다. 아니라 공소를 어차피 유지하셔야 되는 입장이시니까 사건 관련자가 부장으로 있는 그 부에 사건이 배당이 되면 검찰의 공소 유지 업무가 지장이 없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든 검찰이 공소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임하겠습니다. 그래도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겠죠? 다른 일반적인 경우에 비해서. 뭐 어떤 상황에서도 검찰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이런 건 있습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런 사건, 그런 재판부를 피해서 배당이 됐다 하더라도 최근에 그 직권 남용에 대한 판단을 법원이 굉장히 좁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곤 있는데, 법원의 최근에 어떤 판단 태도를 보면은 권한의 범위를 굉장히 형식적으로 보면서 좁게 해석하지 않습니까? 법문에 무슨 규정이 있어야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특히 불법적인 어떤 명명을 했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법문에 불법적인 어떤 행위를 하게 할 것이 명시가 안 돼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불법적인 행위를 하도록 하는 게 직권이 될 수 있냐. 그리고 그래서 그 직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 이런 식의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과거에 이제 하나 전 김승현 회장의 보복 폭행 사건의 경우에 그 경찰 출신 기업 임원하고 당시 현직 경찰 임원이 간부가 수사 무마를 지시한 행위에 대해서 직권남용으로 유죄가 확정된 사건이 있습니다. 알고 네,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네. 예. 이 경우에도 분명히 위법한 지시를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법원의 판단과 달리 그건 직권이고 직권을 남용한 사안이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네, 알고 그렇습니다. 계시죠? 이런 그 사건도 참고가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들도 지금 참고를 하고 있나요? 내부적으로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작년 저희들이 적폐 수사를 하면서 검토를 많이 했고 최근 들어서도 다양한 판례 법리 검토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관점에서 국민분들 걱정이 많습니다. 사건 배당이 제대로 될 것이냐. 그 다음에 배당이 설사 잘 된다 하더라도 최근 법원에서 보고 있는 직권남용의 폭을 굉장히 좁게 형식적으로 보는 것에서 과연 공소유지가 제대로 될 것이냐라는 걱정이 있으니까 잘 좀 준비하시고 잘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네. 오후에 경찰청장이 출석을 할 것이라서요. 관련돼서 예전에 국정감사 때 확인해 주셨던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자연 사건 관련된 통화 내역이 경찰 단계에서 첨부되지 않고 검찰로 송치된 것 맞죠? 그렇습니다. 네, 그 부분 하나. 송치된 게 아니고 예. 송치라 하면 저희들 공식적인 절차로 이렇게 네. 와 아예 접수가 돼야 송치가 되는데 기록 그 내역 자체가 안 온 건 기록상으로는 송치된 흔적이 전혀 없고 전혀 없다. 당시 수사 검사에게 개인적으로만. 사후에 물어봤더니 예. 그거 마침 있다 찾아보고 있다 하고 제출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를 제가 오후에 경찰청장에게도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또 하나가 제가 계속해서 질의했던 게 황교안 전 총리가 탑승했던 차량이 성주를 방문했다 빠져나오는 과정에서 충돌하는 사건이 있었고 관련돼서 지금 민형사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데 특히 민사 사건에서 제출됐었던 황교안 전 총리가 탑승했던 차량을 호위하던 경찰차의 블랙박스 영상이 사실상 좀 편집되고 손댄 흔적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근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었냐면 이후에 어떤 여러 가지 계기가 마련된다면 진짜 손을 댄 것인지 등에 대해서 검찰이 협조할 의사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관련돼서 그 부분도 포함해서 오후에 경찰청장에게 좀 질의를 해서 확인하고 이후에 또 진행되는 게 있으면 또 총장한테 제가 말씀도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은평갑 박주민입니다. 사실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하게 되면은 경찰이 예전과 달리 많은 권한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이 경찰에 대한 통제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식의 수사권 조정이라든지 권한 배분은 위험할 수 있다라는 논리로 반대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예. 그래서 사실은 경찰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수사라든지 또는 앞으로 맡게 될 수사에 대해서 인권 침해적이 아니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면서 아주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수사를 하겠다라는 것을 보여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맞죠? 예. 예. 관련돼서 이제 몇 가지 좀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한참 좀 문제가 됐었던 게 교통 정보 수집용으로만 사용돼야 될 CCTV를 이용해서 집회 현장의 영상을 촬영한다든지 또는 집회 현장의 상황을 감시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과거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철저하게 네. 하지 않도록 차단하고 있습니다. 예. 상당히 이제 좀 문제가 좀 됐었던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앞으로는 안 하신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요즘에 좀 황당했던 기억이 유튜브를 좀 돌아다니면서 봤더니요. 경찰의 활약상들을 소개하는 유튜브 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Fall in Love라고 하는 그 유튜브 계정에 이제 올라가는 건데요. 경찰에서 여러 본인들의 활약상을 홍보하기 위해서 올리는 영상들인데 대부분이 CCTV 촬영 영상을 편집해서 올린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일부는 수사 목적으로 취득한 CCTV 영상을 편집해서 올렸어요. 이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아닙니까? 네. 홍보용으로 이렇게 쓸 수 있습니까? 수사 목적으로 취득한 CCTV 영상을? 네, 그런 좀 유념해서 좀 살펴서 개선을 하겠습니다. 네, 이런 부분은 좀 살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자꾸 하시면은 과연 경찰이 인권 침해에 대해서 막으려는 또는 줄이려는 노력이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박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예. 총장님 그리고 통신자료 제공 요청이라는 수사 기법 알고 계시죠? 네, 네. 사실 이게 많을 때는 전화번호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300만, 1,400만 건씩 1년에 이루어지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는 절반 정도 수준으로 떨어졌다라고 해서 제가 보도자료도 내고 그랬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경찰의 이 통신자료 제공 요청이 가장 많았을 때와 지금 현재 시점을 좀 비교해 보면은 한 2.48배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총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범죄가 2.48배 줄어들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죠. 관련된 규정이 바뀌었습니까? 통신자료 제공에 대한? 그 엄격한 좀 판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규정도 안 바뀌었잖아요. 네, 예, 그 규정은 좀. 그런데 갑자기 2.48배의 차이가 난다. 이것은 과거에 굉장히 과도하고 또는 불필요하게 통신자료 제공 요청을 해왔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대책을 마련해야 되시지 않을까요? 네, 그 의원님 같은 많은 이에 대해서 많은 지적과 또 좋은 대안들이 제시되어 있어서 이걸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까 이제 제가 검찰총장님이 나오신 김에 몇 가지 이제 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경찰과 검찰의 입장이 좀 달라서 그 부분을 오후에 총장님께 제가 확인해 보겠다라고 했던 부분이 있어서 확인 좀 하겠습니다. 고 장자연 사건에서 통신 내역을 분석한 자료가 검찰의 입장에서는 아예 누락된 채로 검찰에 왔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의 책임이라기보다는 경찰의 잘못이다라는 뉘앙스로 얘기를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담당 수사 검사가 네. 자료를 다 받았다고 본인이 언론에 인터뷰를 할 정도로 그렇게 저희로서는 확보된 자료를 기록 목록에도 다 있습니다. 수사 기록 목록에 있는 자료를 저희가 어떻게 안 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또 담당 검사가 그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저희는 기록을 보내주는 걸로 하고 기록을 전부 다 보냈느냐 그런 부분들은 현재 이제 검찰 진상조사단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조사를 통해서 확인이 될 거고요. 저희는 그에 대해서 그 조사에 충실하게 협조를 하겠습니다. 자, 아까 장자연 통화 내역 원본이 장자연 수사 기록 목록에 있다라고 답변하셨죠? 경찰이 작성한 수사 기록에는 네. 증거 명칭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가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지금 행안위 때
뭐 목록과 또 별건으로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수사 기록의 통화 내역 원본 파일이 별첨이 됐습니까? 5만 건이기 때문에 일부만 출력해서 제가 수사 그 기록에 편철하고 구체적인 사안들은 뭐 세세하게 지금 뭐 기록이 저희한테 없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어서 저희는 이제 목록의 존재를 보고 아 이런 것이 있겠구나라고 그러니까요. 예. 그 목록에 편철된 것은 통화 내역을 통화 내역 중에 14명과 관련된 것을 출력해서 붙이고 나머지 파일은 너무나 이제 다 출력해서 붙일 경우 양이 많아서 USB나 CD 형태로 저장을 해서 보통 보내는데 네. 그 CD나 USB가 별첨되지 않고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박진현이라는 그 수사검사가 대검 진상조사단에 제출한 통화 내역 파일 역시도 송치 받아서 가지고 있다가 준 것이 아니라 경찰이 수사할 당시에 개인적으로 먼저 그 파일만 받아서, 왜냐면 수사 지휘를 해야 되니까 먼저 달라 그래서 개인적으로 받은 파일을 가지고 있다가 이번에 진상조사단에 제출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저희가 따라서 예. 5만여 건 통화 내역에 대해서 사라진 단계는 경찰 단계다. 이렇게 지금 확인이 되는데 어떠십니까? 그 정말 합리적인 추론을 하자면은 수사 진행 과정에서 수사 담당 검사에게 모든 자료를 다 줬는데 저희가 송치하면서 그 자료를 안 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미 또 수사 검사가 다 가지고 있고요. 수사 검사가 다 알고 있는데 송치 의무가 있는 경찰이 그거를 송치를 안 했다 하는 거는 그렇게 참 합리적으로 추론하기 힘듭니다. 그러면 정확히 정리해 보면 청장님은 수사 기록에 목록에 그게 하나 나와 있으니까 다 편철돼서 송치가 됐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답변하신 거죠. 예, 그렇게 이제 추론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 지금 정확한 상황이라기보다는 그 목록을 보고 추론한 것이다. 이렇게 네,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네. 예. 이 부분이 자칫하면 위증이 될 수도 있어서 제가 확인을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 추론이라고 병방에 네.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알겠습니다. 사실 확인한 사실이 아닙니다. 네. 예. 그 부분 다시 저도 확인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